2015년도 우리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공업용 가스의 명칭을 쓰시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주황색은 수소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청색이죠. 청색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죠? 수소는, 그 다음에 탄산가스, CO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색은 아세틸렌이죠. 네, 황색. 그 다음에 녹색이죠. 녹색은 산소.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이 있습니다. 그죠? 갈색은 염소, 액화염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까지 해서 5개 정도. 특히 이 4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주황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에서 보면, 저희도 교재도 그런데, 인쇄 과정에서 보면 이게 갈색 조금 연한 거하고 주황 조금 진한 거하고 이렇게 보면 이 2개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될 거니까, 그죠?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좀 밝은색 주황이고, 요거는 갈색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액화염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12번에 다음 용접 결함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가지입니다. 자, 1번은 언더컷. 언더컷이라는 것은 약간 파였다는 겁니다. 파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접의 끝 변을 따라서 모재가 파여지고, 모재 끝이 파여지는 겁니다. 융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 그죠? 모재 하단부까지 용융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용입 불량, 그죠? 이 안에까지 용입되지 않았다. 용입 불량입니다. 그래서 모재의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죠? 홈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용입 불량이다. 언더컷은 전류가 세서 요 끝에 부분, 그죠? 비드 끝부분에 이렇게 파이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언더컷, 용입 불량,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 같은 경우는 이거 언더컷의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낮아서 제대로 용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현상. 이걸 우리가 오버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더컷, 용입 불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에 다음 안전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지금 그림상에 보면 약간 뭐 좀 작아가지고, 그죠? 좀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본체 상부, 요거는 이제 본체, 뭐 보일러나 이런 것이 싶은데, 본체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밸브입니다. 그래서 안전밸브 형식이 있는데, 여기는 명칭 자체를 형식을 포함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밸브라는 것 자체가 상승 압력이 되겠죠. 압력을 배출하는 거. 배출하는데 스프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프링의 장력으로 이렇게 스프링의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스프링을 상쇄하는 힘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압력이 상승해서 그 압이 이렇게 스프링을 밀어 올렸을 때, 자, 바깥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스프링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프링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스프링식이 되어 있고, 실제 동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식도 있고, 뭐 지렛대식 이런 거 있죠. 지렛대식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프링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용기의 재질을 쓰시오. 자, 지금 그림에서 약간 짙은 색상,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염소입니다. 염소. 그죠? 짙은 갈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염소, 그래서 갈색입니다. 갈색. 약간 주황빛 이렇게 나서 이제 수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사진에서 좀 염소 용기 자체를 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재질을 조금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우리가 저압의 가스를 충전할 때는 주로 탄소광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라든지 산소, 그죠? 요거는 이제 고압이죠. 예, 고압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망간강, 그죠? 크롬강. 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나 아세틸렌 같은, LPG나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탄소강, 그죠? 탄소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레스강, 18-18 스테인레스강을 씁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염소 같은 저압의 용기는 재질은 탄소강이고요. 마찬가지 LPG나 아세틸렌 탄소강입니다. 근데 고압, 그죠? 산소나 수소 등 고압의 용기는 만간강, 크롬강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색상 자체를 좀 짙은 뭐 약간 갈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염소를 나타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LPG 저장 탱크가 설치된 곳의 경계책 높이는 몇 메다 이상인가? 자, 이거는 액화석유 가스 집단 공급 사업의 시설 기준에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저장 설비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책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죠? 그래서 1.5m라는 건 보통상 우리가 1.5m라는 수치 자체는 뭐냐면 성인의 어떤 키, 그죠? 키 높이 기준으로 해서 쉽게 넘어올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책 높이가 낮으면 애들이, 그죠? 애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호기심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1.5m 높이. 그래서 성인도 좀 쉽게 이렇게 넘어오기는 힘들 정도로 그 정도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설비 주위에는 1.5m 이상 경계책을 설치하고 뭡니까? 외부인의 출입을, 그죠?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경계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6번. 다음에 사용되는 가스 명칭을 쓰고 폭발 범위를 쓰시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라이터에 사용되어지는 가스는 부탄입니다. 부탄. 그죠? 부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 이런 거 LPG의 주성분이죠. LPG의 주성분. 자, 이런 것들은 뭐냐? 끓는 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가연성 가스에 비해서 조금만 압력을 조금만 주어도 우리가 쉽게 액화가 가능한 가스가 부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압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낮은 압력에서도 쉽게 액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 내부에 우리가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터에도 부탄을 압축을 해서 주입을 해서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탄은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쉽게 액화가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다. 폭발 범위는 이제 부탄의 폭발 범위죠. 1.8에서 8.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다음 피관 융착 과정에서 주요 공정 세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피관 융착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뭐냐? 융착 준비 과정, 그러니까 면취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대기 같은 경우는 면취 과정이 있습니다. 면을 뭡니까? 고르게 하는 거. 단면 이렇게 맞대는 형태니까, 그죠?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용융, 그죠? 가압 용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압착하는 형태. 그 다음에 가열 유지, 그죠? 그 다음에 압착,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가열, 그 다음에 용융, 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착 과정입니다. 압착 과정. 그래서 용융된 상태, 그죠? 녹아낸 상태에서 열을 받았을 때, 녹았을 때 뭡니까? 압력을 줘서 압착을 합니다. 압착. 그죠? 붙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냉각. 그죠? 냉각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공정 세 가지다 이렇게 보면 그 외에도 보면 유관 확인, 또 히터 제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주요 공정 이러면은 요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죠? 가압 용융 이런 용어도 쓰기도요. 용융 압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압 용융 이렇게도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다음 관관용접부 비파괴 검사법 영문으로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방사선 요렇게 표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뭡니까? 방사선 투과시험. 그죠? 방사선 투과시험. 영문 약자로 써라 이랬으니까 RT다. 그죠? RT. 자, 영문으로 쓰시오. 이러면은 이게 영문 약자를 쓰는 건지 영문인지, 영문이라 그러면 이 뒤에 걸 다 쓰는 건지 약간 이제 문제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것까지 다 쓰라는 문제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영문 약자 정도. 그죠? RT. 그래서 초음파 UT. 그죠? 침투 탐상 검사 PT. 자분 탐상 검사 MT. 그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정도 외워두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탐상 검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문 요거 약자로 그죠? 쓰게 되면 초음파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탐상 검사 이렇게 쓰는데 초음파 탐상 검사도 맞고요. 그죠? 초음파 검사 이런 식으로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문 약자 기호 그죠? 앞에 지금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정도, 기본 몇 가지 정도는 조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 밸브 자체가 이제 처음 보시는 건데, 그죠? 우리가 기능사 필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밸브의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밸브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건데, 요거는 스모렌스키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스모렌스키 밸브는 워터 해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요. 용도로는 역류 방지입니다. 역류 방지. 그래서 안전된 설계로 우리 펌프나 배관을 보호하는 역할 하고요. 구조가 간편하고 고장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칭을 쓰라 이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스모렌스키 밸브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자체가 꼭 요게 아니더라도 역류 방지 밸브 이렇게 그죠? 역류 방지 밸브 이 자체의 기능이 역류 방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 밸브 이렇게 했을 때 스윙식과 리프트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건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시면 그렇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체크 밸브 내지는 역류 방지 밸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밸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다음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주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전 용기를 싣거나 내릴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판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충전 용기 몸체와 차량과의 사이에 헝겊, 고무링을 사용해서 마찰 및 홈, 찌그러짐을 방지할 것. 고정된 프로텍터가 없는 용기는 보호캡을 부착한 후 운반할 것. 보호캡,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뚜껑 있죠.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밸브가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전용 로프를 사용해서 충전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납붙임, 접합 용기는 포장 상자 외면의 가스의 종류, 용도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4개 써라 이러면 참 골치 아프다. 그죠? 자, 근데 이 자체도 이제 4가지, 좀 참고해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번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